HDC 현세 산업개발 그냥 급락했더라고요. 음봉 많이 떨어져서 좀 보려고 하는데 뉴스가 좀 리스크가 좀 만만치 않은 게 하나가 있어서 자, 이하공명이 상한가를 갖고 하루 쉬었습니다. 241선 기준으로 보면 돼요. 항상 요까지만 떨어지고 안 깨면 되고 자, 우원개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변곡점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요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자연광경 특히 3호 개발이 오는 봉으로 떨어졌는데 자, 이 친구 한두 번 더 밀려주면 좋은 자리가 되고 요렇게 이제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는 자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이 이렇게 이동평균 뚫을 때 우리 이번 주 한 주 쉴 수 있거든요. 쉬어서 만약에 20주선까지 오면 다음 주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관종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양봉보다는 음봉. 하루 좀 더 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하루만 실려나? 장 매수하고 싶으면 매수했다가 내일 같은 날 저점 깨면 손절.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명박이 MB 그 사면 관련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주로다가 이하공에 연결돼 있는데 일단은 저기 얘기가 좀 있어요. 회동 얘기가 있어요. 당선인하고 대통령하고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이슈로 벌써 떴기 때문에 그냥 저런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저런 이슈가 있는데 나는 차트 보고 해야지. 깨지만 마라. 어디 여기 241선이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엄청 높은 위치는 아닌데 마진폭은 좀 작긴 해요. 여기가 첫 번째 매물대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7,800원이에요. 그래. 내일 좀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풀은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기침이 자꾸 나와요. 자, 어쨌건 이하공연까지는 좀 관심권에 두고 무리하게 쫓아가 살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거 좋은 거 많으니까 절대 무리해서 쫓아가 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급등주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음봉 떨어졌을 때 이렇게 241선 잘 지켜주면 매수해 볼만해요. 제가 이 친구랑 상당히 좀 비슷한 세력들의 패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종목인데 자, 로보로보예요. 자, 로보로보가 지금은 이렇게 엄청나지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자, 이런 자리들 한 때렸죠. 이렇게 엄청난 이제 급등세력 보여줬는데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데다가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패턴. 그래서 241선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뭐 꼬리 달 수 있어도 종가상만 잘 지켜주면 이렇게 지켜주고 날아갔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하공연 같은 친구들이 내가 손절 라인만 자신 있다면 이렇게 241선 같은 데 지켜주면 이렇게 돼 있죠. 패턴이. 그러니까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 거래량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거래량에 항상 신경 써야 돼요. 이 거래량이 왜 터진 거야 도대체? 누가 터뜨린겨? 이분들이죠. 이분들. 세력님들. 우리 이하공연으로 수익 낼게요. 그런 분들이 터뜨린 거니까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건설사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사실 이제 많은 개인분들도 붙게 되고 건설주가 슬슬 이제 고점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어쨌거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이래요. 대형 건설사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은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이 친구는 건설, 원전 두 개 다 연결돼 있고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주를 장기 투자할 거야. 그럼 삼성물산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벌써 현대건설, GS건설이 많이 올라왔죠. 또 하나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수백조 원 규모인데 이게 아마 역대 최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관심 가져야 되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고 다 좋은데 막 싹 급등할 때 절대 쫓아가서 하지 않는 걸로 그냥 저렇게 지금 건설주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상황인데 자, 라이온 캠텍은 제가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이 친구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건 아닌데 20개선 돌파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목표가를 찍긴 찍었는데 자, 8,500원대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 요렇게 이번 주 한 주 쉴 수 있어요. 20선 요 자리 안 깨면 돼요. 안 깨면 다음 주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크고 그 얘기는 일봉에서 하루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5일선까지. 내일 같은 날 만약에 5일선 깨지 않거나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라이온 캠때 꾸준히 신경 써서 보시고 신원제약 개발 제일 빨리 올라갔죠. 오늘 갭 뛰어서 갔는데 뭐 어쩔 수 없어. 일단 5개월선 돌파하는 친구라 이 친구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은 5개월선을 깰 때가 제일 위험해요. 이 자리를 깰 때가 거꾸로 5개월선 돌파해줘 나갈 때가 제일 강력해요. 시간은 어떻게 됐나? 시간에서 뛰는구나. 좀 부담되겠다, 사기. 주봉에서 20주선인데, 자, 뭐 이렇게 양봉으로 너무 쫓아가서 할 수는 없고,
이제 음봉으로 밀릴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그죠? 기다리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인데, 실제로 부담돼요, 이제. 너무 높아. 지금. 사상체육과, 예전에 사상체육과 여기인데, 여기까지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GS건설 저번부터 자꾸 매물대 뚫어주거든요, 지금. 38,000원이에요. 200원 차이인데, 요 전저점 자리인데, 그죠? 조금 수익 내려고 이 친구 들어가야 되나? 우리 생각 들어요. 여기가 이제 매물대인데, 여기를 뚫었어요, 세상에. 요렇게가 됩니다, 요렇게. 안녕. 여기 뚫었어. 굉장히 추세가 강한 거죠, 그죠? 자, 강한데, 지금 들어가서 하기엔 살짝 부담이 돼요. 손절 라인이 칼 같으신 분 아니면 좀 부담되고, 사실 가는 종목이 더 가긴 가거든요. 가는데 실질적으로, 자, 들어가기엔 부담이, 손실을 안고 들어가야 되고, DL건설 같은 경우 지금 음목 떨어졌는데, 그 음목이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주가가. 자, 20개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죠.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 이 자리. 20개선 보면, 가격이 3만원대, 지금 딱 3만원이죠, 이 친구.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저점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은, 내일 만약에 갭으로 떨어지면 절대 매수하지 마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점 훼손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DL건설도 좀 좋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 떨어지길 바랬는데 떨어졌구나. 자, 일봉에서 보면,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이제 바닥권, 이렇게 바닥권이고, 주봉에서 봐도 20주선 근처까지 밀릴 확률이 있어요. 가격이 11만 4천 원대가 되는데 거의 찍지 않았나 싶어. 이틀간 지켜줬죠. 내일도 이 자리 지켜주면 매수. 사실 뭐 깨도 좀 오래 큰 대형주니까 오래 들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도 돼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드디어 쉬었습니다. 제발 음봉으로 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자리가 있죠. 자, 벽산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목표가인데 4,300원대가 됩니다.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장기 이동편을 단기 이동편에 뚫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주 쉴 수 있다는 얘기가 일봉에서 이렇게 5일선까지 밀린다거나 뭐 이전 저점 훼손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매수 깨면 손절이라고 좀 밀려주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건 하츠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0개선 돌파해주러 나가고 있죠. 이제 슬슬 다 목표가들 찍으러 와요.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리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좀 더 밀릴 수 있으니까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 변곡점이거든요. 이 자리. 이거 맞았기 때문에 5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성급하게 사지 말고 난 단기 단타 잘한다. 그러면 항상 저점 기준으로 오늘의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딱 맞아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에요. 예상을 하는 영역이 아니죠. 나 저거 상한가 가는 거 맞췄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안 깼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를 매수해서 들고 갈 거야. 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손절은 1%에서 3% 안쪽으로 짧게 끊고 오르라님은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그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돼서 저도 즐거워요. 시청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고 주식 얘기도 하고 뭐 제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실패했었는데 그런 실패하지 않으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실패를 좀 안 하더라.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라 괜찮습니다. 자, 한국 가구도 역시나 20개선 돌파해주고 있죠. 추세가 턴이 된 거예요. 우리 돌아 나갈 거야.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 가구들 새로 사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개월선 위에서 5주선 위에서 잘 있어서 이게 추세의 턴이죠. 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2주만 딱 맞으면 쭉 날아가요.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오늘의 음봉 자리가 참 이뻐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예전 매물대란 얘기죠. 이렇게 요걸 뚫을 때 뭐가 실렸다? 거래량. 요 매물대 해치울 때. 그러니까 다음부터 여기만 떨어지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살짝 찍고 딱 날아갈 수 있어요. 이건 내일이 중요한 매수 타임이란 얘기죠. 자, 내일 같은 날 오늘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자리가 왔다. 아니면 뭐 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갭으로 떨어졌어. 근데 회복해주고 있네. 이거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요게 거래량 터진 것 때문에 한번 쭉 날아가요. 그러면서 뭐 인테리어 어쩌고 저쩌고 인테리어 관련주들 뭐 이렇게 뜨거든요. 요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손절 가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을 절대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키키야 1, 2%인데요. 뭐. 근데 음봉에서 놓으면 실질적으로 본전하거나 수익에 나올 확률이 훨씬 커요. 자, 한국 가구 보셔야 되고, 자, 한생원점 금액이 커서 패스해놓고 추세는 좋은데, 자, 대리비앙코하고 현대리바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대리바트도 바닥 탈출형이에요. 원체 바닥바닥 그렸던 종목이에요, 이 친구가. 그리고 주봉에서 보면 추세 턴해놨죠. 자, 우리 추세 턴했어. 우리가 몇 주 동안 고생했는데, 엄청 고생하고, 이 주봉이니까, 봉 하나가 한 주짜리거든요. 엄청 고생시킨 거예요, 이거 개인들. 고생시켰는데 드디어 턴했죠. 턴.
이게 돌아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때도 못 들어준 20주선을 뚫었습니다. 뚫었으니까 한 주 쉬는 거죠. 이렇게.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인 5주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인 20주선을 뚫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기 전에 음봉 하나 떨어지는 거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변곡점이니까 내가 아까 권했거든요. 자, 여기 자리 깼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데 이걸 다시 돌파하고 나간다? 매수. 매수예요. 그러면 현대리바트도 뭐 인테리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떼요. 자, 그러니까 건설주, 인테리어주, 시멘트주, 페인트는 다 한 통속이에요. 다, 예, 맞아요. 한건 끼가 있어요.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시멘트도 원래 건설주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고려 시멘트가 애매해요. 이런 친구들도 잘 가긴 하는데 이 전고점 뚫으려나 이거? 이게 이제 매물대인데 자꾸 추세는 좋죠 지금. 잘 살아있어요 지금. 이 목표까지 찍은 거라. 자, 요렇게가 좀 그린데 주봉에서도 이렇게 변곡점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잘 찾아내, 이거 잘 찾아내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오늘 저점이 4,190원. 오늘 2% 떨어졌는데 설마 내일 코스닥도 안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일 코스닥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면 오늘 음봉 떨어진 종목은 다 내일 그 저점 훼손하지 않는 한 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내일 코스닥 시장만 살아난다고 보면 뭐 이틀려서 급락할 수도 있는데 오늘 2% 이상 떨어졌는데 내일 반등한다고 보면 그죠? 바로 뛰나가죠. 뭐 그 리모델링 관련주 막 이런 거 오늘 음봉으로 떨어진 것들. 자, HD 현대산업개발이 그 광주 사건이 좀 있긴 했는데 야, 이 친구가 리스크가 좀 생겼어요. 그죠? 일단은 이게 이제 나온 얘기거든요. 사실 악재가 저 같은 경우는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인재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했고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하한가까지 밀린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한가까지 밀린 건 아닌데 일단 11%에서 멈췄어요. 멈추고 여기 변곡점이 있어요. 매물대. 여기서 멈췄어요. 멈추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시장에서 이게 악재인 건 알겠고 그죠? 악재인 건 알겠는데 월봉에서 이제 5개월선이 첫 번째 목표가니까 찍고 자, 주봉에서 5선을 깨놨단 말이죠. 이렇게 좀 애매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최고의 영업하는 회사들한테 최고의 그 악재는 이거죠. 영업정지 1년. 이거를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1년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있잖아요. 왜? HDC 현대산업개발이 받아놓은 수주?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근데 뭐 음봉으로 저렇게 또 이거 정도 아니라도 살 거 많으니까 뭐 끙끙 앓을 건 없는데 어쨌거나 변곡점 기준으로 잘 보고 음봉 떨어질 때가 이게 참 일반 큰 이슈만 아니면 참 좋은 기회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들어가진 마세요. 일단 그 발표 나서 막상 발표가 난 다음에 주가가 더 이상 안 밀리면 호재가 될 테고 뭐 그때 밀려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영업정지 1년은 약간 머리 아프죠. 뭐 얘들 뭐 상장 폐지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때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그죠?